제 앞에 소식을 설명하다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소식이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흉부가 있고 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소식을 하면은 이렇게 작아져요. 다시 말해 신체 트렁크가 작아진다는 이렇게 들어오죠. 소식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횡격막 아래에 간이 있는데 이 간에 환풍이 안 돼요. 간이 차지하는 공간이 정상 공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에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요. 야, 배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렇게 트렁크가 큰 사람도 간암에 걸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건 소식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또 과식을 해서 또는 가스가 많아서 이게 이 안에 꽉 차서 간의 활동 공간이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질환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하실 때, 보실 때 전제를 잘 생각하시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가 오래 하면 알고 또 생각을 깊이 구체적으로 하시면 이제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건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 그죠? 그래서 생각을 얇게 하니까 깊이 있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소식은 이제 식사량을 이렇게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단식은 이렇게 처음 끝까지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단식을 하는 사람의 기존의 식사량이 여기까지라면, 단식하기 전에 식사량이 여기까지라면, 이 단식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식사량이 늘어나야 이제 잘된 단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단식이 이렇게 여기서 휴지기를 주는 것은 이후에 더 많은 영양을 내 몸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단식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영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동일한 영양을 흡수하는 체계라면 단식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이제 건강한 체형이 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불건강체가 요만하다고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가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식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식과 소식은 궁극적으로 단식과 소식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쓰면 이걸 트렁크라고 합시다. 이 사람 몸 전체를 트렁크라 합시다. 트렁크를 이 트렁크를 이렇게 작게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 아니에요. 물론 단식의 경우에 회복식을 잘했다면 그리고 향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내가 추가한다는 몸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 트렁크가 커지겠죠. 이렇게 됐으면 진짜로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 단식을 하면서 회복식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모자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만땅을 했을 때 10km를 갑니다. 10km 가요. 근데 이 차가 세월이 지나서 산으로 치면 늙어서 10km에 갈 기름을 넣었는데 7km 정도 갔다고 하십니다. 남은 부분이 3km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에너지 그 사용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7을 넘어서 3을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추가 사용분이 3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서 소모됐습니까? 어디서 가져와서 소모됐어요? 신체의 지지 구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각종 장기라든가 뼈 이런 데서 에너지를 신체 지지 구조에서 가져와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멀쩡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현상,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충만. 차로 치면 항상 만땅을 지키다. 이 전제가 뭡니까? 에너지를 충만해. 인간은 에너지 부족이에요. 인간은 에너지 부족이라는 전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소식이나 단식, 비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에너지 부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해석이 자꾸 옆으로 샌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없죠. 만약 인간의 에너지 충만이 하다면 뭐 공부도 뭐 한 24시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활동량도 2배 이상 하고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 왜 많아집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사람 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 소비를 막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특히 이 중풍 이런 데 걸리면 손과 팔을 어떻게 마비시켜가지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 왜 그럽니까? 에너지 부족하니까 신체에서 몸을 중단시킨 겁니다. 신경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얘기할 것은 수영입니다. 수영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죠. 주로 이제 허리가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여러 의료 관련자들이 말하기를 수영을 해보십시오. 수영은 중력에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에 긍정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수영이 중력 저항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 있으면 머리를 하고 있겠죠. 중력이 어디 떨어집니까? 여기 머리에 떨어지고 어깨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워버리면 중력이 어디 떨어집니까? 등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바람이 여기 떨어지고.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누르는 저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허리에 저항이 이렇게 누르니까 아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허리가 이렇게 좋아지거나 리커버리 조금 회복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수영을 통해서 피하는 저항 시간이 얼마나 돼요? 수영 기껏 해봐야 30분에서 1시간 하잖아요. 그 뭐요? 24시간 결국 중력 저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 30분 피한다고 해서 허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영은 이제 사람이 좋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물론 이것도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관점이에요. 부분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속되면 그런 결과에 이른다는 개념이 그죠? 이걸 착각하게 되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이제 오해해 가지고 이제 오히려 저를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영이라는 일단은 어떤 물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물 그죠? 수. 물은 뭡니까? 냉성이야, 그죠? 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면은 냉성이니까 운동을 하면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 들어가는 순간 체온 유지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이 증대됩니다. 그죠? 증대된다고. 여기 최적 온도가 아닐까요? 최적 온도. 최적 온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냉한 구조니까 내가 이 몸을 데우려면 이미 운동량이 좀 높아야 돼요. 그죠? 운동량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량이 이 방향으로 가버리면 냉성이 되어버리고, 운동량이 높아야 열이 탄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뭐래도.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증대하죠.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또 자기가 열을 올려야 되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운동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운동이 없어졌고, 여기 차가운 기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신체가 급속하게 이 과한 운동에 비해서 급하게 식는다고요. 냉성이 되는 거죠. 그죠? 냉성에 가깝게 빨리 가버린다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영을 잘못 설명하면 아주 이상하게 되는, 이 수영이라는 것 자체는 신체로 봤을 때 이 상체 운동에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체 운동. 물론 수영을 할 때 발을 사용하지만은 팔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운동의 중심은 상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커져요. 에너지가 힘이 많이 이렇게 몰립니다. 힘이 많이 몰린다는 게 나중에 고정화된다는 얘기예요. 철갑을 두르듯처럼 이것이 이렇게 유동성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슴 흉부는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없고 이렇게 유동성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고 안쪽으로 축소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고정화되면. 이래서 일단은 긍정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부가 고정되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럼 수영 선수들은 뭐, 또 나이가 들어서 뭐 병이 들거나 일찍 죽겠네. 이런 소리 하실 분 있을까 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수영 선수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일찍 돌아가신 분, 뭐 아시아의 물개라는 이름이 있었던 분이 일찍 돌아갔죠. 수영 선수. 그 이게 절대적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영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번에 좀 중요해요. 호흡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폐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장호흡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호흡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서양의학 서적에 제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쪽 수기라든가 민간에서는 이 세 가지 호흡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게 되면은 수영을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또 상체 위주의 운동을 하니까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약화됩니다. 그죠? 호흡 중에 세 개의 호흡 중에 한 개의 호흡이 안 되고 또 한 개의 호흡은 이렇게 호흡력은 떨어지는 상태로 그럼 결국은 폐호흡 위주의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영을 하면 금방 몸이 지쳐버리죠. 다시 말해서 흉부의 이 공간이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장호흡하고 이 피부호흡이 안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커져 버려요. 산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방 몸이 피곤해져 버려요. 그런데 수영을 할 때는 이렇게 호흡이 늘어났는데 수영이 끝나면 수영이 종료되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폐호흡과 장호흡과 피부호흡을 하는데 폐호흡은 늘어났다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과거의 어떤 특정 기준량에 가버립니다. 기준량에 가버려요. 그리고 장호흡, 피부호흡은 잘 안 됐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호흡이 다시 시작돼서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총 호흡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차표시켰잖아요. 피부에. 피부를 차표시키기 때문에 피부 조직에서의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장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내 복부에 있던 힘이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다시 말해 힘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쪽의 기능도 살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 호흡량을 떨어뜨린다고요. 그죠? 이 점이 그냥 가장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수영을 하시는 분이 물론 건강하신 분도 많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크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 앞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영이라는 것이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지만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사소한 걸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경험해서 이게 또 이런 약점이 이렇게 확 드러나 버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그럼 만약에 우리 수영을 저렇게 합시다. 그럼 내가 수영을 했어. 내가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 단점이 아까 얘기했던 뭐
피부 호흡이 안 돼. 또는 냉성이니까 몸을 냉성화할 가능성이 많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예방하면 될까요? 피부 호흡이 잘 되게끔 피부를 이렇게 늘려줘야 되겠죠, 그죠? 이 피부가 이 수영을 하더니 딱딱해졌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리면, 이 공간이 생기고, 물질 대사, 열려버리니까 오픈이 되니까 물질 대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요가를 이렇게 해 줍니다. 근데 몸이 좀 냉성 차가워져서 몸이 좀 열성으로 바뀌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쿼트 형태를 해주면 되죠. 스쿼트 같은 걸 해줘서 복부 압력을 증대시키고 열을 내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복부 압력을 증대시켜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영이 끝나고 이 두 가지 집에 와서 살짝 하면 되죠. 그죠? 집에 와서 수영 아니야. 요가 한 5분이나 10분 하시고 스쿼트 한 30개 40개 하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신체를 약점을 커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영 선수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걔들은 수행 끝나고 여러 가지 커버 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운동을 할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항상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게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경험적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데 프로 선수들은 이 경험적 자기 부정 과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마추어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추어라면 나는 피부가 굳었으니까 요가를 하고 또는 장에 힘이 빠져서 흉부로 갔으니까 스쿼시나 이런 것을 해서 흉부 복압을 높이라. 이렇게 제가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들을 거 여기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요것을 한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완전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방식으로 설명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그래서 저 주변에 수영이 긍정적이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